오늘 저는 이게 핏이 어떻다, 디자인이 어떻다 이런 걸 말씀드리다기보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 생산 방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그런 걸 중점적으로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세 줄 요약도 보고 가세요. 안녕하십니까? 옷 좋아하고 옷을 또 사는 걸 즐겨하는 한범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은 청바지입니다. 청바지는 저보다 전문가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콘텐츠이긴 합니다. 워낙 청바지 덕후들도 많고 진심으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보다 지식적으로나 구매력으로나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오로지 저의 견해이니까 제 견해도 맞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혹시나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댓글에 적어주셔도 되고 제가 생산자로서도 몰랐던 또 다른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청바지 5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리바이스, 두 번째는 유니클로, 그 다음에 웨어하우스, 풀카운트, 올드조 브랜드를 다 준비를 해봤고요. 미국 브랜드, 일본 브랜드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왜 처음에 리바이스를 배치를 해두었냐면 데님의 저희가 알고 있는 시작이라고 하고 상업화에 성공한 상징적인 브랜드라고도 할 수 있죠. 저도 고등학교 때 501 팬츠를 조금 즐겨 입었었는데 엔진이라고 적혀있는 데님도 중고로 구매를 했었나? 얻어 입었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20대 중반까지 청바지를 입다가 요즘은 청바지를 안 입은 지 꽤 되어서 그래서 요것들도 제 옷이 아니고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빌려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게 핏이 어떻다, 디자인이 어떻다 이런 걸 말씀드리다기보다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냐, 생산 방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 그런 걸 중점적으로 뜯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리바이스죠. 이게 리바이스 501 XS 66년도 모델을 갖다가 복각한 LVC 라인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저는 요즘의 느낌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클래식하게 입는 분들한테는 잘 어울리는, 그리고 젊은 사람보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부츠 신고 입었을 때 더 이쁜 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LVC 라인은 옛 것을 복각을 해서 만드는 리바이스의 한 라인이죠. 처음부터 보면 원단 같은 경우에는 운으로 된 원단을 사용을 하였고요. 대부분의 데님은 운응직 원단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운응 잔응이라고 이제 원단의 결의 방향을 따라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기계가 오른손에 맞춰져서 거의 대부분의 생산을 운응으로 짜는 걸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잔응직은 수축률이 운응직보다는 덜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셀비지라고 하죠. 셀비지는 셀프 엣지라고 구직기에 이제 원단을 짜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끝을 셀프로 마무로 지어준다라고 해가지고 셀비지로 정착이 된 것 같은데 원단의 끝 마무리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구직기로 만든 원단을 보통 셀비지라고 부릅니다. 위에서부터 천천히 뜯어보고 나머지를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비는 체인 스티치로 작업이 되어 있고요. 위아래 체인 스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겉은 싱글 스티치로 작업이 되어 있고요. 보통 보면은 오비랑 실 굵기를 인심 부분이라든지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 컬러도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랑 댕고라고도 하죠. 여기 스티치 부분이 이제 실 컬러가 다른 것도 보이고 여기 이제 구리 리벤, 이것도 리바이스에서 처음에 특허를 내서 시작한 특허품이었죠. 지금은 특허가 종료가 되고 나서 다 써도 무방하지만 그 시절에는 리바이스의 특허 중 하나였습니다. 청바지 자체가 다시 작업복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이 틀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자 구리 리벳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버튼 플라이로 작업이 되었죠. 지퍼가 개발되기 전에는 다 버튼 플라이 형식으로 바지가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바지가 지퍼로 나오는데 복각 브랜드라든지 보증을 또 살리고자 하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버튼 플라이로, 저는 버튼 플라이가 좀 불편한데 또 열 때 버튼 플라이가 훨씬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인심과 여기 미디 부분인데 여기는 좀 뜯어지지 말라고 바텍을 하나 더 쳐줬고요. 이것은 코인 포켓이라고 하죠. 워치 포켓이라고도 하고요. 옛날에는 회중 시계를 들고 다녔는데 회중 시계를 넣는 포켓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웨스턴 영화들 같은 데 보면 주점이라고 하나요? 그런 데 가면 이제 꼭 음악을 듣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지 여기다가 이제 코인을 항상 챙겨 다녔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도 보면 이 주머니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 레드탭 같은 경우에도 이 위치에 이 레드탭이 달린 경우도 예전에는 리바이스의 특허였습니다. 지금도 근데 특허가 유효한지는 모르겠는데 특허였고, 주머니에 들어가는 스티치도 리바이스를 상징하는 특허의 한 종류죠.
그래서 각 브랜드들만의 고유의 디자인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청바지도 뒷모습만 보면 딱 알 수 있는 부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라벨도 우리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받기 시작한 가죽으로. 다음은 유니클로입니다. 자, 이걸 유니클로 왜 준비를 했냐면 유니클로가 정말 리바이스랑 비슷하게 옷을 만듭니다. 스티치의 위치라든지 봉제 방법이라든지 이게 2만 원짜리인데 모든 봉제는 거의 동일하게 다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다른 점이라고 하면 오비 부분의 이 위쪽 부분은 여기가 딱딱하면 허리가 베기거나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싱글 스티치로만 마무리를 지어줬는데 그 외 나머지 봉제는 50166 LBC 모델과 전혀 하나 다를 게 없는 방식으로 스티치의 위치라든지 리바이스와 똑같은 위치에 보강 스티치를 쳐주었고요. 이 모양까지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흡사하게 봉제를 또 쳐주었고, 근데 얘는 편리성을 더 위해서 지퍼 플라이로 마무리를 한 걸로 보여지고요. 한 가지를 더 빼먹고 갔는데 밑단은 데님은 보통 체인 스티치로 마무리를 하는 게 맛이죠. 이렇게 체인 스티치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유니클로의 옷조차도 체인 스티치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얘도 화이트 데님이긴 하지만 이제 구직기 방식의 셀비지 원단을 사용을 하였고요. 이 바지가 49,900원, 리바이스는 30만 원 중반.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원단에 따른 차이도 있긴 하겠지만 봉제는 거의 동일합니다. 저가로 만드는 것 중에 괜찮은 브랜드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유니클로가 유일하지 않나 감히 한번 말해봅니다. 뒤에 포켓 부분에도 보시면 주머니 모양도 그 다음에 스티치 라인까지 거의 같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유명한 복각 브랜드들이죠. 얘네들은 또 얼마나 리바이스와 다르고 아니면 같은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웨어하우스의 800XX라는 모델입니다. 원단감은 확실히 다르죠. 구직기로 원단을 짤 때 특유의 불규칙한 요철감이 생기는데 요즘에는 겉에 원사들을 다 깔끔하게 제거를 하고 원단을 낸단 말이죠. 근데 얘네는 그대로 살렸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게 리바이스의 원단의 역사가 콘 데님, 이제 콘밀과 리바이스는 같이 성장을 했죠. 그러다가 수량이 많아지고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하고 신직기가 발명을 되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원단을 생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 시절에 콘밀에서 구형 방직기 자체를 대부분 일본한테 싸게 다 넘깁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요즘에는 거의 다 대부분 일본에서 데님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도 구직기 원단으로 짠 원단에서 그리고 그걸로 만든 옷에서 나오는 페이딩이라든지 아니면 불규칙한 요철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값어치가 있다고 또 느껴지면서 일본에서 또 원단을 또 수입해서 만들기도 하죠. 사실 일본 애들도 자기네들이 더 잘나서 잘했다기보다 미국 걸 좋아해서 미국 걸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더 이제 괜찮고 더 퀄리티가 높은 옷들이 나오게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전히 근데 미국 맛을 좋아합니다. 일본 옷들은 메이킹이라든지 봉제라든지 흠잡을 데 없고 원단도 너무 좋은데 저한테는 너무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언제나 뭔가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고 예술과 감성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패션에서 미국 날 것의 그 특유한 러프함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얘도 보면 겉에 보강 스티치가 하나 또 들어가고요. 거의 리바이스와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파이브 포켓 데님의 봉제도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또 보강 스티치를 쳐주었지만 또 이쪽에는 보강 스티치가 없는 리바이스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실 굵기는 얘네들은 밑에 쪽을 더 굵은 실을 썼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얇은 실을 썼고요. 보통 청바지는 4합사나 굵은 실을 사용을 하지만 요즘에는 2합사, 3합사도 쓰는 것으로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막 만들어지는 데님에는요. 얘도 오비 부분에는 똑같이 체인 스티치 쳤고 이 허리 부분 본봉 싱글 스티치로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청바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옷을 또 딥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특유의 맛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왜 비싼 브랜드를 이제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사느냐, 디자인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 또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이 체인 스티치를 갖다가 친다고 하더라도 오비의 끝 마무리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게 기계 특성상 그런 건데 안쪽으로 봉제가 말려서 들어가 있죠. 이게 상당히 사실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서 국내 공장에서는 거의 하지도 않을 뿐더러 공임만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바이스 LBC 라인도 보면 이렇게 안쪽으로 마무리를 지어준 게 또 보입니다. 얘는 또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비교를 해서 본다고 하면 얘는 끝에서 마무리를 그냥 지었습니다. 조금 더 대량 생산을 용이하기 위해서 얘네들 보면은 체인 스티치가 끝까지 들어가 있죠. 근데 얘는 중간에서 끊깁니다. 중간에서 끊기고 여기는 그냥 본봉 처리, 그냥 싱글 스티치로 처리를 했죠. 이것도 이제 대량 생산에 더 용이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데 비싼 옷을 구매를 하실 때 한 번쯤은 봐도 되는 부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부 메이킹은 LBC랑 이제 웨어하우스랑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이 있는데
웨어하우스는 여기다가 이제 레드 탭을 달고 그 위에 이제 스티치를 쳐줌으로써 이 리바이스 모델을 레퍼런스로 삼아서 만들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옷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벨도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밑단도 체인 스티치로 마무리가 지어졌고요. 지금 보시는 모든 청바지들은 다 셀비지 원단으로 만들어진 바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바지도 뜯어보고 보다 보면 정말 어렵고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바지에서 또 페이딩이 일어나는 부분이 왜 그러냐고 하면,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인디고로 염색을 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인디고가 뭐 원단에 막 잘 묻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원단을 짤 때 날실과 시실이라고 얘기하면 날실 위주의 염색이 되고 시실까지는 염색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 보니 입다 보면 그 안에 날실의 색깔들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페이딩이 더 이쁘게 나오는, 그리고 구직기로 만든 원단의 되게 특유의 맛, 불규칙하게 원단이 조금은 짜지기 때문에 페이딩도 더 이제 불규칙하게 나오는 그런 걸 데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예전부터 노랑실을 데님에는 좀 많이 썼는데 저는 요거를 갖다가 좀 알고 싶어가지고 인터넷 서칭도 해보고 주변에 물어보고 했는데 이 사실을 아는 분들이 좀 잘 없어가지고, 혹시 왜 청바지에 노란실을 썼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풀카운트 바지 1108BK라는 모델이고요. 얘도 복각 브랜드죠. 요즘에는 근데 완전한 복각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웨어하우스라든지 풀카운트의 바지를 갖다가 단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다시 청바지를 한 번은 만들어 볼 텐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조금 다시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웨어하우스보다 풀카운트가 조금 더 편해서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얘도 전형적인 5 포켓 데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스티치 부분도 밑단만 이제 쳐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얘도 버튼 플라이입니다. 웨어하우스 똑같이 히든 리벳을 사용을 해주었고요. 같은 부위에 리벳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단은 체인 스티치로 마무리를 지어줬고요. 셀비지도 이쁘게 잘 빠졌네요. 얘네도 셀비지 끝 라인 컬러가, 실 컬러가 다 다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얘는 노랑, 얘는 아이보리 컬러고요. 거의 또 리바이스는 이제 레드에 가까운 주황 컬러로도 보이네요. 그리고 청바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니온 스페셜로 밑단 체인을 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43200G라는 모델을 갖다가 쳤을 때 아타레가 조금은 더 강하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좀 가려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또 아는 사람이 아는 맛으로 봤을 때는 로핑 이펙트라고 하죠. 이게 조금은 더 강하게 회오리 치듯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모습이 좀 재밌기도 합니다. 근데 굳이 유니온 스페셜 기계를 찾아서, 그 모델을 찾아서 또 수선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청바지를 즐기고 이제 가볍게 뭔가 나의 멋을 위해서 조금 이제 즐긴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굳이 그런 필요는 없으니까, 올드조의 바지는 엄청 헤어리하죠. 원단 자체가 다이 말해서 뭐 코드 4, 뭐 카드 4,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보통 원단을 만들고 나면 그 원사들이 조금은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 다 필링 과정을 거쳐서 걷어내는 건데, 아예 안 걷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걷어내면 이렇게 매끈하게 나오겠죠. 그 요새 포장면사라고 해가지고 원사 자체가 긴 걸 갖다가 꼬아서 만들면 불필요한 잡사들이 좀 덜 나오니까 그런 것들로도 이제 만들어지는 바지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스펙 사양을 넣었다고 해서 더 좋은 바지라고도 할 수는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리바이스 바지들이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고 하는 것도 시적인 부분이나 컬러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더 선호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 비싼 부자재들을 썼다고 해서 리바이스가 만들어왔던 바지들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싼 사양에만 목 매달지 마시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바지를 꼭 찾아서 여러 개 입어보고, 이제 올드조의 바지는 좀 신기한 점이 몇 군데 있는데, 얘네들은 바지 자체가 전부 본봉 싱글 스티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훨씬 또 촘촘하게 위치가 쳐져 있고, 보강 스티치 대신에 리벳으로 또 여기는 마무리를 지어줬고요. 여기도 싱글 스티치로만 또 마무리를 지어줬고요. 또 뒷모습을 보면 신치백이라고 하죠. 벨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허리에 조임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즘에는 활용도보다는 디자인적인 한 요소로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올드조는 가정에서 미신기 하나로 만든 바지 같고요. 얘네들은 대량 생산에 맞춰진 바지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주머니도 이렇게 브라운 컬러를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 허리 부분의 단추들은 아마 멜빵을 달 때 쓰던 단추들이었겠죠. 포켓도 조금 더 위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벨트고리에 대해서 하나 또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중심을 맞춰서 봉제를 하게 되면 이것도 사실은 쉬운 봉제 방법은 아니라서 쉽다기보다 손이 또 많이 가죠. 안쪽을 또 말아줘야 이쪽에 두께 부분이 또 생기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없고,
얘는 페이딩이 덜 일어났는데 이것도 꾸준히 입다 보면 이쪽 부분에 또 페이딩이 생기겠네요. 심이 들어가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청바지를 5가지를 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사실 일본 브랜드들 좀 사기 힘들잖아요. 유니클로도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원단도 직접 짜서 만드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핏만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구매하셔서 입어도 괜찮은 바지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렴한 옷 중에서는 가성비를 뛰어넘는 옷이 아닌가. 국내 브랜드라든지 무신사 스탠다드라든지 국내 스파 브랜드도 많잖아요. 절대적으로 유니클로는 아직 따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뭐 디자인적인 걸로만 본다고 하면 조금 더 트렌디한 디자인이 국내 브랜드도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유니클로에서는 기본만 사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빼먹은 내용도 있고 조금 틀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지적해서 저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저도 계속 이 청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거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청바지 즐겨 입으십시오. 저도 청바지 조만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됐어?